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 파생상품 회계 처리에 대해서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뒤쪽에 제가 이 앞쪽 중급회계 재고자산부터 생물자산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뒤에 부분들, 고급회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그 뒤에까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제가 고급회계는 이렇게 뒤에 순서대로 이 뒤부터 파생상품 회계 처리부터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왜 어려워하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이 회계 처리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거래의 실질, 이 거래를 왜 하고, 그리고 이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기출문제 영상이기는 하지만, 뭐,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이번 주 내로, 이 논리 영상을 한번 더 찍어보기는 할 텐데, 이제 기출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출문제로, 파생상품 첫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실질을 이해하면 오히려 쉽게 풀리는 게 이 뒤에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공부를 할 때, 물론, 어, 우리 재무관리에서도, 어, 파생 옵션 파트를 이제 배우죠. 그리고 파생 상품 그 내에 선물과 선도에 대해서 이제 CPA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정말 깊게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관리, 선도와 선물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으면 좋다. 물론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저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문제부터 읽어보면 지금 현재 물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X 2년도 3월 1일에 수행하는 회계 처리가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보통 시험에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이거 나중에는 순자산의 변동으로 풉니다. 순자산의 변동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 풀기 전에 물론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풀어드리기는 할 텐데 결국에는 이 순자산의 변동으로 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안이 X1년도 9월 1일에 옥수수 100단위를 55만 원에 취득을 했다. 자 저는 여기서 한번 끊으라고 해요. 왜 끊으라고 하냐? 여기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냥 막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이 파생 상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 관리의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문제를 들이다 푸는 게 아니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그쵸. 포지션부터 잡는 겁니다. 자, 포지션부터 잡는 거예요.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지금 이 현물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갖고 있을 거냐를 먼저 잡는 건데, 이 포지션을 잡는다는 게 바로 현금 유입 유출을 잡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재무 관리를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재무 관리가 완전히 현금 베이스로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그 현금 흐름 유입 유출을 먼저 따져서 이 현재 가치를 뽑아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 관리의 관점을 이 회계에서도 도입을 해서 내가 지금 옥수수 100단위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현금이 유입될 거냐 유출될 거냐를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잡기.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제가 색깔 조금 달리해서 문제에서 옥수수를 100단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옥수수 100단위. 옥수수 100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 미래의 현금이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유입이 될 거냐 아니면 유출이 될 거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옥수수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이 옥수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먹어치우지는 않겠죠. 그 옥수수를 나중에 파는 겁니다. 옥수수를 나중에 팔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유입일까요? 유출일까요? 그쵸? 팔게 되면 유입이기 때문에 요렇게 자 스텝을 이제 잡는 거예요. 스텝 1 포지션을 먼저 잡는다. 현금 유입이냐 유출이냐. 옥수수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옥수수를 팔므로써 미래의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먼저 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위험의 P 회계의 분류입니다.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어떤 위험의 P냐. 자, 두 가지로 나누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위험의 피해계. 위험의 피해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정가치 위험의 피, 그리고 현금흐름 위험의 피. 위험의 피회계 중에서 두 가지다. 자, FV 위험의 피, CF 위험의 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수수를 100단위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내가 자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자산을 인식하고 부채를 인식하고 이런 경우에는 공정가치 위험의 피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위험의 피다 그쵸? FV 위험의 피인 거예요. 자, CF 위험의 피는 제가 이제 다른 문제에서 다루겠지만 이 CF 위험의 피 같은 경우에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요 CF 위험의 피를 잡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피 회계 FV 위험의 피다. 이렇게 두 번째로 스텝 2로 요 위험의 피에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어떻게 되냐? 이제 요거 두 개 잡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잡는 것으로 한 80%는 다 잡는 겁니다. 요거에서 이제 풀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했죠? 그쵸? 10월 1일에 뭐를 했고, 옥수수 시가락을 우려해서 만기가 X2년도 3월 1일인 선도 가격 52만 원의 옥수수를 100단위를 판매하는 선도 가격을 체결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했죠. 여기에서부터 이미 옥수수 가지고 있구나. 현금, 미래 현금으로 유입이다. 그런데 이거를 판매라는 선도 계약 함으로써 이렇게 줌으로써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하는 선도계약 체결해서 위험회피 관계를 지정했다. 이는 위험회피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고 현물과 선도 가격을 이렇게 100단위의 현물 가격과 100단위의 선도 가격을 각각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한 손상 징후에 따른 시가 하락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550, 510, 470, 5248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거의 다 됐어요. 이 포지션을 잡았으면 포지션 그대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자, 이렇게 유입, 유출을 대상과 수단을 각각 잡았으면 대상과 수단에 대해서 자, 뭐부터 한다? 그쵸? 여러분들 여기 우리 포지션 잡은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현금 유입으로 잡았죠? 현금 유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가 옥수수로부터 미래의 현금 흐름이 유입될 거다. 그리고 자, 미래에 내가 현금이 유입되는 방향으로 현재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수단은 무조건 현금 흐름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해지가 되는 거죠. 이게 해지 원리인 거예요. 내가 미래 현금 흐름이 들어올 거니까 내가 이
이 위험,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죠. 현금이 유입되는 그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금 흐름 반대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잡아줬으면 90%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미래에 내가 들어올 현금 흐름은 현물 가격만큼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550, 510, 470을 이렇게 내 대상으로 550, 520, 470을 이렇게 내 현금 흐름의 유입으로 대상의 현금 흐름 유입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선도로 해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잘못 적었죠? 510이었네요. 그래서 520, 480을 이렇게 적어주고 520, 48, 470. 자, 만기 때는 현물과 선도의 가격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은 거예요. 끝에는. 그리고 여기가 510이었다. 자, 이렇게 했으면 거의 95%는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지금 문제에서 뭘 물었죠? 요거를 물었어요. X2년도에, X2년도에 수행하는 회계처리. X2년도 3월 1일에 수행하는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사실, 요렇게 해서, 이때 순자산의 변동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게 결국에는 같아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계 처리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공정가치 위험 회피죠. 대상과 수단 각각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요. 선생님 여기서 뭐가 헷갈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자, 이제 계산기 꺼내시고 계산기로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계산기 팁이 있어요. 자, 계산기 팁은 여러분들이 이 부호를 자, 우리가 지금 현금 흐름을 이렇게 잡았죠? 이 현금 흐름 잡은 거를 그대로 계산기에 나타나게 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 헷갈려요. 그리고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 항상 우리가 기초에서 기말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기말에서 기초를 뺄 값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말에서 기초를 빼세요. 그리고 기말 기초에 그 값을 넣어둘 때는 기말 기초에 부호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계산기 한번 쳐볼게요. 계산기에서 어떻게 하냐. X1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기말 금액에서 기초 금액을 빼는 거죠. 자, 부호 플러스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51만 원에서 55만 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만 원의 손익이 바로 뭐가 된다? 그쵸? 4만 원의 손익이 바로 요렇게 된다. 그쵸? 부호 그대로 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 가볼게요. X2년도 대상에 대한 47만 원에서 51만 원 빼면 되겠죠. 그 얼마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4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감으로 인해서 내가 옥수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X1년도에서는 4만 원 손실, X2년도에서 4만 원 손실, 총 8만 원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수단 한번 가볼게요. 수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부호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 부호를 그대로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손익이 사는 겁니다. 내 계산기에 뜬 손익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48만 원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뺀다. 뭘 뺀다? 52만 원 마이너스 금액을 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죠, 지금? 계산기에 플러스 4만 원으로 주어졌죠? 그쵸? 내가 이, 파생상품, 이 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4만 원 손실을 봤는데 어떻게 됐다? 그쵸? 수단에 대해서는 4만 원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해지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해지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 방법.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푸실 때 항상 부호가 대상과 수단에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지를 내가 눈으로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상에서 손실을 봤다면
수단에선 내가 해지하는 대상, 내가 해지를 하고 있는 그 수단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게 이익을 보는 게 맞는 거고 반대로 내가 대상에서 이익을 봤다면 수단에서는 손실을 보는 게 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게 거래의 실질인 거예요. 이렇게 항상 눈으로 체크하시고 자, 한 번 남았죠? 47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48만 원을 뺀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만 원 이익을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쵸?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대상과 수단의 손익이 반대로 되는 게 지금 내가 잘 맞고 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의 문제는 풀렸죠. 자, 어떻게 된다? 이제 회계 처리로 풀 수 있어요. 자, 회계 처리는 우리 연필로 한번 적어볼게요. 연필로. 자, 이제 회계 처리. X1년도부터 회계 처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 X1년도에, 자, 지금 옥수수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옥수수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X1년도에, 자, 10월 1일에 우리 선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손익이 없어요. 그죠?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X1년도 12월 말이 돼서 이제 보고기간 말이 됐으니까 회계 처리 한번 해야죠. 자, 대상도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대상도, 자, 어떤 대상? 그쵸? 내가 이 옥수수라는, 자, 그냥 재고자산이라고 할게요.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익이 오히려 반대로 냈죠. 그쵸?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4만 원의 손실을 봤으니까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금액이 오히려 빠져.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는 거고 4만 원. 그리고 확정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 계약 자산해서 4만 원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과목은 확정 계약 평가 이익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X1년도는 회계 처리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X2년도 이제 만기가 되겠죠. 3월 31일이라고 했으니까 3월 31일에는 어떻게 된다? 그쵸? 요 각각을 회계 처리를 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은 또 4만 원의 손실을 봤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 평가 손실 4만 원 재고 자산 4만 원 줄고 그리고 확정 계약도 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자산 10,000원 늘리고 그리고 이익 확정 계약 평가 이익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3월 1일에 수행하는 회계 처리가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3월 1일에 이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파생상품 위험회피 회계의 대상이 되는 이 옥수수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그쵸? 판매하는 것까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옥수수가 3월 1일에 시가가 어떻게 됐어요? 그쵸? 47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회계 처리를 이제 헷갈려요, 학생들이. 자, 판매하는 회계 처리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도 계약에 대해서 정산하는 회계 처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옥수수의 가격은 어떻게 됐죠? 3월 1일에 자, 여기가 이제 3월 1일이었죠. 3월 1일에 옥수수 가격이 47만 원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현금 47만 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매출을 인식하는 겁니다. 얼마로? 그쵸? 47만 원. 그리고 내가 옥수수를 이제 팔죠. 재고자산을 팝니다.
그리고 그 재고자산이 매출 원가로 넘어가죠. 그런데 자, 조심해야 될 거. 이 재고자산이 55만 원짜리다가 47만 원으로 내가 평가를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죠? 그쵸? 47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만 원이 그대로 CGS, 매출 원가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확정계약 자산으로 인해서 지금 5만 원의 이익을 봤죠? 이 5만 원의 이익은 어떻게 된다? 그쵸? 맨 마지막에 선도 만기일이 돼서 3월 1일 만기일이 돼서 그때 현금으로 차익으로 결제하면서 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계약 자산 얼마가? 그쵸? 5만 원이. 5만 원이 결국에는 내가 현금으로 받아오게 된다.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한번 쭉 봐보면은 자,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3월 1일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4만 원과 확정계약 평가이익 만 원과 세일즈 47만 원과 CGS 47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정답은 NI에 미치는 영향 X2년도에 NI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된다? 그쵸?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제가 계산기로 하는 팁 그리고 자 PS로 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감적으로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계다. 순자산의 변동이 결국에 NI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푼다? 그쵸. BS로 푸는 거야. 몇 년도 말, 몇 년도 말에서. X2년도에 NI에 미치는 영향은 X1년도 말과 X2년도 말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X1년도에 지금 자산부채가 얼마가 잡혀있죠? 요게 잡혀있는 거예요, 요게. 그쵸? 그리고 요게 잡혀있는 거죠. 자, 어떻게 잡혀있어요? 요거는 옥수수 가격이. 자, 이제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자, 옥수수 가격은 얼마로 평가가 됐고, 그쵸? 51만 원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51만 원에 옥수수 잡아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회계 처리해서 얼마가 지금 파생상품 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쵸? 4만 원에 파생상품 자산, 파생자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X2년도 말에는 이 옥수수 어떻게 됐죠? 자,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옥수수 팔렸죠. 0원인 거예요. 대신에 이 옥수수 대신에 자, 옥수수를 팔았죠. 얼마에 팔았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팁이에요. 자,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요. 옥수수 47만 원으로 팔리게 되면서 옥수수를 팔게 된 그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옥수수를 판 현금이 캐시가 들어온다. 얼마가 들어온다? 47만 원이 들어온다. 자, 그리고 캐시가 또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죠? 그래서 파생상품으로서 정산을 하면서 캐시가 얼마 들어오죠? 그쵸. 5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X1년도 말에 순자산은 요 합계가 되겠죠. 55만 원이 되는 것이고. X2년도 말에 순자산은 요 합계, 지금 470에 501 더하면 52만 원이 되는 거니까. 자, 항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기말에서 기초를 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렇게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캐시를 두 개로 찢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요. 자, 이제 완전 간편법으로 가볼게요.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 자, X2년도 말에는 결국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옥수수 얼마로 팔기로 한 거죠? 이게 이제 재무관리의 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52만 원에 팔기로 한 거예요. 결국에 선도랑 혹은 그 선도와 대상에서
들어오는 현금을 내가 이 선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X 2년도 말에 고정된 값이 되는 겁니다. 고정된 값. 52만 원의 캐시 현금. 그렇기 때문에 이 52만 원 이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52만 원 바로 찍어주고, 자, 52만 원 기말에 넣어두고, X 1년도 말은, 자, 어떻게 됐다? 그쵸? X 1년도 말은 내가 옥수수로 평가한 금액, 뭐와 51만 원과 파생상품 자산 4만 원 인식한 그 금액이 돼버리니까. 그쵸? 51만 원과 41만 원은 결국에는 구해야 되는 값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한 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55만 원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거래의 실질을 이해하고 나면, 결국에 52만 원 들어올 거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X 1년도 말에 55만 원의 순자산이 있었으니까 3만 원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 푼 거긴 한데 하나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었죠? 그쵸? 쭉 회계 처리로도 풀어보고 완전 정성적으로 푼 거예요. 정석적으로 푼 거죠. 정석적으로 쭉 한번 푼 거고. 그쵸? 이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순자산으로 접근하는 방법, 요 방법을 제가 알려둔 거고, 요렇게. 그리고 세 번째, 이 순자산 접근법을 이제 재무관리의 방식으로, 그쵸? 이 결국에는 현금 흐름의 입장에서 재무관리 방식으로 내가 포지션을 잡았고, 내가 들어올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인 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을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